그 여해대단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순신 학교 9기 졸업생 따끈따끈합니다. 이번에 졸업을 수석으로 하진 않았고요. 그냥 어쨌든 간단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9기 수료생 아나운서 황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에 대한 호의가 있어야 대답도 호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영불인데.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얻고자 하는 대답의 성과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성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송 진행을 하는 많은 진행자들이 잘못됐다. 오늘 와가지고 배워야 된다. 좋은 질문이란 무엇이고 호의의 질문이 가야 호의의 대답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 주무대는 이 시간을 마련하신 저희 이순신 아카데미 교장 선생님 남성우 선생님과 그리고 문영배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헌법재판 소장 권한 대행이셨죠. 두 분 이제 자리로 모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 연말에 모두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문영배 재판관님은 영화 배우는 아니지만 스타가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강연을 다니시고 굉장히 바쁘시고 또 피곤도 하시는데 이 연말에 우리 부산 내재단에서 하는 컨퍼런스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만중일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현실적인 현황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진왜란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외적을 물리치라고 지금 당장 부산 쪽인가요? 그 외적을 물리치라고 교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께서는 해군이 가기 때문에 섣불리 나갔다가 이게 괴멸되면 조선이 위험하다 해서 응하지를 않죠. 응하지를 않아서 그게 구실이 돼가지고 아마 그거 되죠? 네. 재판관이 맞죠? 네. 수사도 받고 그다음에 배설도 박탈되고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명량해전이 돼가지고 복귀할 때까지 조선이 굉장히 위태로워졌거든요. 저는 2024년 12월 3일 날 대한민국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봐요. 무능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질투심밖에 없는 그런 선조를 저 임진왜란 때는 못 바꿨어요. 왜냐하면 왕조였기 때문에. 근데 2024년 12월 3일은 시민들이 선조를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자기 일신의 영달을 생각했다면 선조가 나가서 왜구를 물리치라고 했을 때 그냥 응했을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적겠지만 벼슬은 유지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선조 위에 백성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선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 그게 2024년 12월 3일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노인 상황 그리고 저를 포함한 재판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똑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 선조인 윤석열 대통령을 보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좀 글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유에 대한 이 책 전체는 전문 수필가로 등단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에세이집을 낸 것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썼던 글들을 블로그에 올려놓았다가 그 남겨진 글들을 다듬어서 이 첫 에세이집 고유에 대하여 이 책을 이제 내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평생 문학 연구를 하고 비평을 해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재방관님께 좀 묻고 싶은 것은 이 책의 어떤 장르적 성격인 수필이나 혹은 생활 글쓰기를 이렇게 시작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 첫 번째 동기는 제가 재판을 할 때 그 노부부가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것도 너무 억울한데 아들이 남긴 빚까지 내가 떠안아야 되냐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아들이 남긴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네,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상속 포기란 제도를 몰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법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좀 쉽게 써야 되겠다. 그게 블로그를 처음 시작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 제가 위법연구회라는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에 회장을 했어요. 근데 당시 여당 대표가 그 학술단체가 좌편향이라면서 해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서 제가 해산을 당하면 판사로서 삶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들의 연구단체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그 블로그에 제가 글을 썼어요. 우리법 연구에 해체할 수 없는 이유 3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당시 언론에 좀 크게 보도되고 또 다른 여러분들이 좀 지지를 해서 우리법 연구가 해체가 되지 않고 10년 뒤에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해산을 했어요. 더 이상 발표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보수 매체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좌편향인데 어떻고 저떻고.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던 지역국관인 제가 전국적인 인사가 됐어요. 일면 톱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관 된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보수 매체가 저를 너무 띄워주는 바람에 됐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신문에 정중하게 감사합니다. 네, 평생 판사 일을 해오시면서 남기신 말 중에 판사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는 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판사님이 계셨구나. 근데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게 되면 이 부분에서 밑줄을 끌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장을 처음 쓰시던 그 순간에 마음을 자꾸 구체적으로 오늘 오신 분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그게 아마 제가 창원법원에 형사부 부장할 때 이야기 같아요. 제가 그 강도 살인 2명을 한 피고인한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우리 재판부가. 근데 2심에 가서 깨졌어요. 그 깬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은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오판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1심에 사형 선고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멀쩡한 사람을 제가 죽인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사가 사람을 살리기는 힘들어요. 사람은 의자가 살리는 거죠. 근데 판사는 멀쩡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 역사상 오판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가 몇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이춘재라는 사람이 진범임에도 불구하고 윤모라는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사형을 선고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멀쩡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은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지식이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자기 양심이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항상 회의적이고 그다음에 피고인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까를 생각해야 된다. 그때 제가 제 자신을 좀 반성하는 의미로 썼던 거예요. 어쨌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와 인연은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분이 또 깨가지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근데 그건 대법원에서 깨졌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제가
저는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대1이다. 문 판사님의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판결에 임하는 그 자세를 이런 부분에서 저는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선고 전날 아파트 단지 공원을 산책하며 다음 날의 판결을 머릿속으로 점검하신다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재판관님이 그런 어떤 산책하면서 이런 어떤 사유를 계속하신 그 시간에는 재판관님 마음에 어떤 양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예, 저는 그 재판의 본질은 국민이 납득하는 게 필요하고 피고인을 납득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선고를 하게 되면 그 전날, 다음날 선고할 사건들을 쭉 이렇게 올리면서 어떻게 이 판결의 의미를 설명할까 이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떠올랐던 게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다음날 자살하려다가 자살하려고 여간에 불을 질렀다가 미수에 거쳐가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돼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때 이 말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법정에 가서 자살 여건을 외쳐라. 그런데 내 귀에는 살자로 들린다. 당신은 실패해서 죽으려고 했지만 자살은 실패해서 살았지 않느냐 생각을 좀 고쳐먹고 다시 살아라 해가지고 석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산책을 하는 이유가 내 생각이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가라고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신 정신이 부산뿐만 아니라 온 나라 곳곳에 퍼지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분들과 만났고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